먼저 화학 소수령 문제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1번부터 그림은 바닥 상태 원자 A부터 E의 원자과 전자 수와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를 나타낸 거래요. 자, 그럼 보자. 보면 일단 A를 봤을 때 원자과 전자 수가 0개, 그리고 전자가 들어있는 껍질 수가 2개로 돼 있죠. 그럼 이거 뭐라 생각하면 되냐면, 일단 원자과 전자 수를 따질 때는 이거는 이제 족을 기준으로 보는 거고, 얘는 주기를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냐면, 일단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에 따라서 주기가 나눠지는 이유는, 자, 생각을 해보자면 1주기는 전자 껍질이 보통 1개 있죠. 그리고 2주기는 전자 껍질이 2개 있죠. 이런 식으로 쭉 가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전자 껍질 수에 따라서 주기가 결정된다 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죠. 그리고 원자과 전자수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최외곽 전자수라고 생각하기는 편한데, 여기서 그 최외곽 전자수랑 가장 다른 차이점 하나가 요 18쪽 원소들은 원자과 전자수가 0이죠. 그래서 얘의 이제 정확한 정의는 이제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라고 생각하면 돼요. 생각을 해보면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 껍질이 8개로 꽉 차 있다면 얘는 화학 결합을 하지 않겠죠. 그러면 걔네들은 화학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가 0이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어쨌든 보면 얘가 주기니까 2주기 18쪽, 2주기 18쪽은 네온, 그리고 1쪽 2주기 1쪽 리튬, 그리고 2주기 16쪽 산소, 3주기 1쪽 나트륨, 3주기 17쪽 염소,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됩니다. 그래서 C 원소, 즉 2주기 1쪽과 같은 주기에 속하는 원소는 A와 D 2개겠죠. 그리고 2번 B 원소와 E 원소가 생성하는 화학결합의 종류. 자, B는 금속 원소, 그리고 E는 비금속 원소죠. 그래서 둘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온 결합 물질을 형성하게 되고, 이 물질의 화학식을 원소 기호로 나타내자면 NaCl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질이 비슷한 원소의 짝을 찾아 쓰세요. 자, 성질이 비슷하다는 것은 보통 족이 같다. 같은 족이라면 화학적 성질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제 족이 똑같은 1족 나트륨과 리튬, 즉 BC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런 원소들이 비슷한 성질을 나타내는 이유는 결국에는 이 원자과 전자수가 동일하기 때문이죠. 동일하기 때문. 자,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자, 다음 3번 물질 A2B와 물질 CD를 화학 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물으면 답하시오. 자, A2B에서 보면 A 플러스인데 전자 껍질이 2개 꽉 차 있죠. 그러면 이 전자 껍질 꽉 차 있는 애는 보통 네온이죠, 이렇게. 근데 네온을 담기 위해서 전자를 하나 버리네, 즉 Na 플러스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B2 마이너스 전자 2개를 얻어와서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이루는 애는 산소 O2 마이너스죠. 그래서 Na 플러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C, D는 지금 공유 결합을 하고 있죠. 공유 결합을 하는데 C는 전자가 2개만 채워주면 되니까 얘는 수소, D는 플로린,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A, B, C, D의 위치를 각각 살펴주면 A는 여기, B는 여기, C 여기, D 여기 이런 식으로 배열하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2번 원소 C와 D가 결합하여 물질 C, D를 만들 때 필요한 용어를 골라 설명하시오. 자, C랑 D랑 결합을 한대요. 그럼 얘네는 공유 결합을 해야 되죠. 공유 결합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보면 공유 결합을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이걸 보면 써주면 자, 물질 CD는 전자 하나를 공유하죠. 하나를 공유해 공유 결합을 이룬다. 결합을 이루면 비활성 기체와 동일한 이제 전자 배치를 갖겠죠? 와 같은 원자과 전자가 0인 안정한 배치, 안정한 전자 배치 이루는 분자를 형성한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이거는 실험이에요, 실험. 자, 그림은 물질 A, B의 전기 전도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래요. 각각 염화칼슘, 포도당 중에 하나고, 그럼 얘네 둘의 일단 차이점부터 보면 염화칼슘이라는 애는 보면 금속인 칼슘과 비금속인 염소로 만난 애죠. 그래서 얘네는 이온 결합 물질이고, 포도당은 공유 결합 물질이죠. 지금 비금속들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보면 고체 상태 A, B에 각각 간이 전기 전도기를 사용하여 전류가 흐르는지 측정하고, 그리고 고체 상태 A, B를 각각 증류수에 녹인 후 간이 전도기를 사용하여 전류가 흐르는지 측정한다. 그랬더니 A에서는 둘 다 아무런 반응이 없죠. 근데 B는 여기서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될 게 이온 결합과 공유 결합의 차이점을 생각해 봐야 돼요. 자, 이온 결합은 수용액 상태에서 이제 물로 녹아들게 되면 수용액 상태에서 이제 이온이 돌아다닐 수 있다. 돌아다닐 수 있음.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전류가 흘러요. 근데 얘네는 수용액 상태에서 무슨 상태로 존재하냐면 분자 상태로 존재합니다. 분자는 중성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전류가 통하지 않아요, 절대. 그래서 A랑 B를 각각 이제 했을 때 가를 나를 이제 비교해 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A는 지금 고체와 액체 상태일 때 모두 없음 이라고 했으니까 얘가 이제 포도당, B는 고체 상태는 없었지만 수용액 상태에서 있었기 때문에 얘가 CaCl2가 되겠죠. 그래서 물질 A가 과정 나에서 전기전수 없는 이유는 A는 이제 공유결합 물질인 포도당이기 때문에 포도당이므로 나에서 중성인 분자 상태로 돌아다니기 때문이다.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B가 가장 나에서 전기가 생기는 이유는 앞에 설명했지만
이제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 이동할 수 있기 때문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7번. 다음은 알칼리 금속 X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이다. 자, X를 칼로 자른 후 단면을 살펴보았대요. 자, 그리고 증류설인 시험관에 X의 작은 조각을 넣었다. 그랬더니 실험 결과가 가에서는 기억이 나왔다. 그럼 기억에 이제 알맞은 실험 결과를 쓰세요. 그러면 지금 칼로 잘랐을 때와 시간이 흐른 후로 구분하라 서술하라고 했죠? 그러면 얘가 지금 알칼리 금속이니까 알칼리 금속의 성질로는 칼로 잘랐을 때 그 직후에는 이제 뭐가 생기죠? 그렇죠? 광택이 생기죠. 광택이 생기지만 시간이 흐른 후에는 이 광택이 빠르게 사라진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리튬과 칼륨을 이용하여 위 실험을 다시 실시했더니 두 금속의 실험 결과를 차이점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차이점이 뭐가 있냐면 얘네들은 이제 반응성이 조금 달라요. 반응성이 조금 다른데 보통 리튬보다 칼륨이 반응성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에서 각각 실험을 했을 때 이제 더 빨리 광택이 사라지고 물과 더 격렬하게 반응한다. 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9번. 다음은 몇 가지 할로젠 원소들의 성질을 정리한 것이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플로린, 염소, 브롬이 있었는데 반응이 지금 보면 플로린이 제일 격렬하게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제 공통적인 성질을 보면 보통 금속 원소와 이제 알칼리 금속과 반응한다 라는 게 공통적인 성질이고 위 일과 같은 성질을 갖는 이유를 알칼리 금속과 할로젠 원소의 전자 배치와 결합 방식을 설명하시오. 자, 전자 배치를 각각 봅시다. 알칼리 금속은 전자과 전자수가 몇 개죠? 원자과 전자수가 1개. 할로젠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7개. 그러면 서로가 서로한테 얘가 이렇게 전자를 주고 얘는 음이온, 얘는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그럼 서로가 서로한테 이제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둘이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이온 결합을 한다 라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 둘끼리는 전자를 알칼리 금속에서 할로젠 원소 쪽으로 제공해 주면서 이온 결합을 하기 쉬워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아이오딘이 나트륨과 반응하는지 여부와 반응 정도는 어떠할지 다루면서 비교할 서술하시오. 자, 어쨌든 아이오딘도 이 할로젠 원소이기 때문에 똑같이 나트륨과 반응은 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플로린, 염소, 브로민 쪽으로 가면 갈수록 반응이 약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브로민보다 반응이 약함, 뭐 이제 반응이 약함이라 해도 되고 브로민보다 약하게 반응한다 라고 쓰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11번, 12번 연계 문제. 그림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낸 거래요. 물음에 따라 답하시고, 그러면은 A부터 E까지 먼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어떤 원소인지. 그러면
A는 1주기 1쪽 수소, B는 1주기 1쪽 리튬, C는 2주기 17쪽 플루오린, D는 2주기 18쪽 네온, E는 3주기 1쪽 나트륨. 이런 식으로 판단하면 되겠고요. 그래서 화학적으로 유사한 성질을 갖는 원소는 같은 족에 있는 원소들을 쓰면 되겠죠. 근데 B와 E만 씁니다. 여기서 A를 쓰지 않는 이유는 A는 이 B, E와 다르게 비금속 원소죠. 그래서 뭐라 쓰면 되냐면 최외곽 전자수가 같으며 금속 원소이기 때문 이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2번 E가 안정한 이온이 되었을 때 같은 전자배치를 갖는 원소를 쓰고 E의 안정한 이온 전자배치를 전자껍질을 이용하여 그리시오. 자, E는 나트륨이기 때문에 안정한 이온이 됐을 때 보통 D를 따라가죠. 그래서 어떻게 그리냐면 가운데 플러스 그리고 전자 2개 그리고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8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4번 그림은 수소, 산소, 플루오린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럼 보면 F2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내라 라고 되어 있죠. 그럼 F2의 모형을 그려야 되겠죠? 그럼 F2 모형 그려보면 먼저 가운데 양성자가 있고요. 그리고 전자 2개가 이런 식으로 첫 번째 옵제 들고 있고, 그 다음 여기가 중요해요. 그림을 조금 더 잘 이렇게 돼 있고, 얘는 마찬가지로 F라는 양성자와 전자 2개가 돌고 있고, 여기에 공유 전자가 이렇게 들어가고 나머지 둘, 셋, 넷, 다섯, 6개 이거 마찬가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물 분자의 전자 배치를 모형을 나타내시오. 자, 물을 분자는 가운데 산소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제 마이너스 이렇게 그려주고 전자를 얘네가 수소가 이렇게 공유하고 있는 상태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8번 그림은 화합물 A, B2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거래요. A, B 사이의 화학결합의 종류를 쓰래요. 자, 지금 가운데 있는 건 탄소, 그리고 바깥쪽에 있는 거는 산소 2개. 그래서 얘네는 CO2라는 분자로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A와 B 사이의 화학결합의 종류는 공유결합이죠. 그리고 이 공유결합을 하기 전 가운데 이제 B, 이제 얘네의 원자 모형은 가운데 플러스 먼저 핵이 있고, 그리고 전자 2개가 돌고 있으면서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가 이렇게 6개 돌고 있는 상태로 그리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다음은 설탕과 소금을 이용한 실험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그러면 실험 과정 봅시다. 자, 설탕과 소금의 전기 전도도를
측정해 봅시다. 그리고 설탕과 소금에 각각 증류수를 넣고 유리 막대로 저어 녹인 다음 수용액에 전기 전압성의 측정기를 대어보았다. 그리고 다 실험 결과 설탕 수용액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았지만 소금 수용액에 전류가 흘렀다.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설탕이라는 애는 어떤 물질? 공유결합 물질이고, 그리고 소금은 이온 결합 물질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같은 종류의 화학 결합으로 생성된 물질만을 모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거. 자, 그럼 공유 결합 물질을 다 고르라는 소리죠. 그러면 대표적인 게 물, 에탄올, 얘네 두 개가 있겠죠. 얘네는 지금 금속과 비금속 있고 금속과 비금속 있으니까 디귿과 리을은 모두 이온 결합 물질입니다. 2번 실험에 사용한 시료 중 소금 수용액에 전류가 통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소금이라는 애는 어떤 화학식을 가지고 있냐면 이제 NaCl이 좀 이제 대표적이죠. 염화나트륨. 그래서 양이온과 음이온이 물에 녹아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2번 그림은 설탕과 염화나트륨을 각각 물에 녹여 전원장치에 연결한 모습이래요. 얘도 옆에 문제랑 똑같은 문제예요. 자, 염화나트륨 수용에 뭐에 해당하는 거 어떤 거죠? 이온이 존재할 수 있는 거 가죠. 그쵸? 염화나트륨 수용액은 이온 결합 물질 수용액이니까. 그리고 2번 가에서 전기가 통한 이유. 자, 양이온은 마이너스 극적으로, 음이온은 어디로? 플러스 극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이 전류가 흐르는 거죠. 자, 그럼 다음에는 26번 다음은 주기율표 일부와 원소 A부터 D에 대한 자료대요. 자, 일단 X는 2주기 1쪽이니까 리튬, A부터 D는 주기율표의 기억부터 리을에 가까워 위치하고 A는 비금속, 그럼 얘가 A죠. A는 비금속 쪽, C는 금속이라, 그럼 얘가 C고요. A와 D는 원자과 전자수가 같대요. 그러면 얘네 둘이 각각 A 또는 D, 그러면 얘가 B겠죠? 그리고 B와 D는 전자 껍질 수가 다르다고 했기 때문에 얘가 D, 얘가 A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니은, B는 기억, C는 디귿, D는 리을 이런 식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원소 X의 바닥 상태 전자 배치를 그리래요. 리튬의 전자 배치를 그리면 리튬은 전자 2개, 제일 바깥쪽에 전자 하나. 자, 그래서 18쪽 원소점 안정해지는 방법은 가장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하나를 버린다 라는 식으로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7번 마그네슘 원자와 산소 원자의 전자 배치를 그리고 화학 결합 형성하는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세요. 자, 마그네슘 어떻게 그리죠? 일단 전자 2개, 그리고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8개, 그리고 가장 바깥 껍질에 전자 2개, 그리고 산소는 가장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6개 이렇게 그리죠. 그리고 화학 결합을 형성할 때 얘네는 금속과 비금속의 결합이기 때문에
이온 결합을 하겠죠? 그러면 마그네슘은 전자 두 개를 잃어버리는 게 편합니다. 그러면 안쪽 껍질에 2개, 그리고 바깥 껍질에 8개, 이런 식으로 채워주고, 여기에는 2 플러스 써주면 되고요. 얘는 전자 껍질 첫 번째 거에 2개,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에 마찬가지로 8개,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서 2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 비활성 기체인 모의 전자배치처럼 되기 위해 화학결합을 하였다. 자, 라고 지금 되어 있죠. 작성법 1번에 원자핵은 그대로 옮겨졌고 필요한 만큼의 전자 궤도를 원으로 그리고 전자는 필요한 만큼 마이너스를 쓴다. 자, 썼죠. 그리고 괄호 위치에 이온의 전하를 표기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해당하는 원소명이나 원소표를 쓴다. 각각 어떤 원소를 닮겠어요? 자, 지금 마그네슘은 3주기 2족이기 때문에 이 주기율표 상에서 이쪽에 해당하네요. 그리고 산소는 보통 주기율표는 저희가 쭉 써주면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그리고 여기에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그 다음에 붕소, 알루미늄, 탄소, 규소, 산소, 질소, 인, 산소황, 플로린, 염소, 그 다음에 이쪽에 헬륨, 네온, 아르곤, 이런 식으로 써주죠. 그러면 마그네슘은 가장 가까운 18쪽 원소가 네온 쪽, 산소도 가장 가까운 원소가 18쪽 원소가 네온 쪽이니까 각각 비활성 기체인 네온의 전자 배치가 되기 위해 화학 결합을 하였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9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산소 원자와 수소 원자 사이에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거래요. 공유결합의 형성 과정에 대해 논술을 하시오 라고 했는데 조건을 활용하래요. 보기에서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서로 다른 원자 2가지를 골라 적으래요. 공유결합을 형성하는 애들은 비금속을 서로 2개 고려하는 거죠. 그래서 수소와 염소를 골랐습니다. 공유결합이 형성되는 원리를 전자와 관련되어 설명을 하고, 공유결합이 형성하는 원자의 전자배치 모형을 문제 지시는 그림처럼 그려서 표현을 하되, 원자핵의 전하량과 전자량 정확히 표시하고, 공유결합 물질에서 공유전자쌍을 정확히 표시하고 공유전자쌍 수를 적을 것. 자, 이거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그리냐면 위에다 그려볼게요. 일단 염소는 17의 양전하를 가지고 있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전자 8개, 그리고 마지막 전자 껍질에는 이제 세 번째 전자 껍질, 여기에는 전자가 7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가 수소에게 전자 하나를 공유해주죠. 전자 이제 수소도 공유를 해주고, 그래서 공유를 해주면서 어떻게 되냐면 똑같이 이 그림 똑같이 여기에 그려주고, 그리고 가장 바깥 껍질만 이렇게 그려줄게요. 가장 바깥 껍질만 이렇게 그렸을 때 셋,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요, 7, 이렇게 가운데 17, 이 두 번째 8번째도 그려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유전자쌍 얘에서 한 쌍 존재한다 라고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소와 염소는 모두 비금속 원소로 수소와 염소는 각각 하나씩의 전자를 공유한다. 그래서 공유전자쌍 한 쌍을 만들면서
공유 결합을 형성한다 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1번. 다음은 염화 나트륨과 설탕의 성질을 비교하는 실험 과정이다. 자, 이거 계속 했었죠. 실험 가와 나의 결과. 가. 염화 나트륨은 가에서 전류가 흐르지 않고요. 나에서는 전류가 흐르겠죠. 왜냐면 수용액 상태에서는 이온이 자유롭게 이동하기 때문이다 라고 써주면 되겠고요. 실험 다해서 나가종을 수용한대요. 자, 설탕에서 수용한대요. 그러면은 관찰 결과 가나 모두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 모두 이제 분자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굳이 전류가 흐르지 않는 거예요. 이해되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문제 해설을 마치겠습니다.